안녕하십니까. 세브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텐션과 워드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텐션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AI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런데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원래의 이제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물체들을 볼 때 주위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 이제 눈길이 먼저 가서 그쪽을 순간적으로 응시하는 그런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적으로는 어떤 주위의 적이나 또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먹이들, 이런 거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발달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움직임이나 이제 색깔 등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결국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어텐션이라는 어떤 기제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한번 이거 어텐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러한 전화기, 책상 위에 전화기하고 뭐 이제 그 시가죠. 시가가 연기가 이렇게 나는 그러한, 여기 술병도 있고,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거를 딱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그 연기가 부슬부슬 올라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사케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C가 연기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재터리를 돌아서 이제 그 전화기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의 이 밑에 부분이, 허연 부분이 이제 큰 게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은 일단은 좀 자기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줄을 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화기 쪽으로 갔다가 이제 컵을 통해서 이제 병 쪽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사케드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먼저 보는가는 이제 자기가 중요시하는 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케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RF가 이제 그 로우 옥타브에서 하이 옥타브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RF가 사이즈가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한 3번 정도 옮겨가는 걸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높은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계속 여기 그 사케드에 따라서 작은 RF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물스물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고선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그것만 보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할까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지리적으로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 하나의 물체 작은 범위 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크다랗게 움직이는 이제 전체 그런 거는 이제 그 어텐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장 이제 그 생존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 그 경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쫓아가는 거는 이제 어텐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하고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하고 어텐션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그거죠. 마이크로 사케드는 전체를 다 합성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물체를 그러니까 그 매칭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작업이고, 어텐션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뭐 피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분리해내는 어떤 그러한 작업이 어텐션이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단위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런 워드나 이제 또는 이제 단순 센텐스, 이제 전화기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시가 같은 경우는 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뭐 전화기 같이 복잡한 물체는 이제 단순 센텐스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 하나의 이 시각 앞에 있는 화면 전체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 복잡한 센텐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텐션은 이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미지에서도 보면은 자기 그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오른쪽에 아래는 이제 시가가 있고 왼쪽에 이제 전화기가 있고 위에 술병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이제 맥락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눈길이 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어텐션인데, 여기서 이제 챗GPT처럼 이렇게 LLM이라고 그러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서 쓰는 어떤
어떤 그러한 거기서도 이제 어텐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거를 이제 맥락, 문맥이죠. 문맥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 문맥은 무슨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이 프롬프트가 보면 질문이죠. 질문.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떠한 뭐 상태에 있는 뭐를 그려줘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에 가서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가장 관광하기 좋은 장소를 알려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나는 어저께 그냥 밥 먹었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런 게 모든 게 다 프롬프트예요. 채팅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된 요지는 뭐냐면 이제 임베딩 이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게 퀘리 키 밸류로 임베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더 보시면은 입력이 요게 프롬프트죠. 입력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건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문장 내에서 그렇게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면은 자기 문장, 자기 이미지 내가 되겠죠. 이거는 자기 문장 내가 되는 거고 멀티헤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각각 동시에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인코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차원을 줄인 거가 다시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쪽 디코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타겟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타겟은 맨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코드로 문장의 스타트 코드로 시작을 해요. 심벌이죠. 여기서 이제 문장이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코딩 돼서 어떤 문장이라기보다 이제 토큰이죠. 토큰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거의 뭐 토큰이나 워드나 비슷한 개념인데 만들어 나서 이게가 이제 뭐가 나오면 이게 예를 들어 보면 무슨 I went to the cafe yesterday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I가 나오면 그 I가 다시 이쪽 타겟으로 피드백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 이 프롬프트 하에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I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went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went가 나오면 여기로 다시 I went가 나고 그 다음에 I went가 되면 또 피드백이 돼서 I went 다음에 또 to가 나오고 to 다음에 너 카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맥을 이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디코더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제가 얘가 지금 뭘 물어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주제에 대한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 제안을 한다고 그랬죠. 조건 제안을 써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임베딩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임베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든 정보를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죠. 기계는 못 알아봐요. 그죠? 그거를 어떤 그 정보를 숫자로 변경을 시켜서 어떠한 형식의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형식인 숫자로 변화를 시키는 거가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코딩을 해주는 게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그 임베딩의 값들, 종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챗GPT 같은 LLM에서는 이제 퀘리 키 밸류를 이제 쓴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쓰는 거죠. 그러면 어텐션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LLM에서는 이제 멀티 어텐션을 쓰는데 이거가 멀티 어텐션이 뭐냐 하면은 이거 다 어텐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장 타입의 집중 이게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퀘스천 마크하고 피치 두가 이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장을 이렇게 어텐션을 하면 요거 세 개가 가장 closely related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사에 집중하는 어텐션을 살펴보면 you하고 coffee하고 tea하고 이건 다 명사죠. 이 명사들이 다 이렇게 closely related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에 해당되는 거는 like에 다음에는 커피나 tea죠. 커피 먹을 거야? 티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가 동사하고
뭐죠? 이제 목적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집중하는 거고, 강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like better,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을 하는 거죠. 이제 얼마 정도 좋아하느냐, 이런 거를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를 멀티 어텐션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쪽에서 그 아까 화면도 마찬가지지만 그 화면에 있는 모든 전체를 다 내가 그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정보를, 시그니처한 부분을 골라내는 거를 어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챗GPT에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내는 거. 그게 어텐션이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쓸데없는 거 다 트리밍을 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서로 연관되는, 연관성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는 거다. 그것이 이제 어텐션이고,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슈탈트 법칙인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게슈탈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법칙을 이제 전부 다 나눠봤어요. 제가 이거는 주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패턴을 위한 파라메타들, 이 게슈탈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기저에는, 분류의 기저에는 4대 물리량, 이제 오리엔테이션, 컬러, 디렉션, 디스패러티 이런 게 있다. 이거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대 물리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전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해서 범위를 뭐라고 나눴죠? 옥타브하고 RF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RF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파라메타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켓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파라메타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어텐션으로 이루어지는 파라메타들, 그 다음에 이제 모션으로 이루어지는 파라메타들,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RF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심플리시티. 이거는 왜 RF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이거가 RF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어떤 그러한 그 RF가, 맥스 RF가 이런 식으로 씌워졌다고 하면은, 거기서 요만한 작은 RF들이 전부 이거를 매칭을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작은 거에 요거는 쪽 클래스들이 다 잡히겠죠. 그래서 쪽 클래스는 요게 삼각형으로 잡힐 거고, 요거는 직사각형으로 잡힐 거고, 요건 원으로 잡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더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건데, 이 쪽 클래스가 원으로 잡혔다는 거는 우리는 그 뇌에서는 뭐냐면 연상기억이죠. 어서시에이티브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요만큼의 벌써 원주가 잡히면은 벌써 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뾰족한 부분이 삼각형 비슷한 게 나오면은 삼각형을 어소시에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3개가 합쳐졌구나 라고 어떤 그러한 그 단순화된 모양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모양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외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레고 블럭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했죠? 제가 먼저 만들어진 레고 블럭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레고 블럭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RF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벡스하고 컨케이브는 이제 올록볼록인데, 이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볼록처럼 보이고 요건 오목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빛은 거의 90% 이상이 위에서 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햇빛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쪽이 밝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고, 이쪽의 패스도 상당히 뇌에서 굵게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밝으면은 이제 이게 블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명암이 위에가 밝고 아래가 어두운 거죠.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칠 때, 그러니까 이 밝은 부분이 하나의 작은 RF에 가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이 초승달처럼 생긴 어두운 부분이 또 하나의 RF에 대해서 잡힐 거예요. 이 큰 RF 전체를 감싸는 RF에서 볼 때는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보통의 이제 그 3차원 물체는 오목블록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오목블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림자가 진다는 거고, 그림자가 진다는 거냐면 밝은 곳이 있으면 항상 어두운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3차원 물체를 합칠 때는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를 거의 맨 처음에 쌍으로, 즉 페어로 묶어버립니다. 그게 거의 디폴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는데, 이거는 블록처럼 보이고 이건 오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묶이는 거가 하나의 RF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한꺼번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RF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RF에서, 컴팩스하고 콘케이브는 RF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규어하고 이제 그라운드는 전경하고 배경이죠.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많이 설명한 그림인데, 이거 가운데 이렇게 촛대로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양쪽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촛대가 그림이냐, 아니면 사람 두 개를 그린 거냐,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경우도 이것도 RF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하고 눈, 코, 입을 전체를 파악을 하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붙어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사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초클래스들을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경의 물체나 이 전경의 외곽선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의 외곽선을 파악을 할 때도 RF가 작용이 되고, 촛대의 어떤 그러한 외곽선을 파악을 할 때도 이제 그 RF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경하고 그라운드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RF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 요게 좀 작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RF로 제가 할당을 한 거지, 이게 굉장히 뭐 크고 이제 뭐 여기 차폐도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크로 사케도를 합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RF 플러스 마이크로 사케드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거는 일단은 작은 경우에는 RF가 우선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RF에 할당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를 보면은, 이거는 뭐 컨티뉴어티, 굉장히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전선이 쭉 이어질 때 이거는 계속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은 이어주는 겁니다.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있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있는 거죠. 이거는 컨티뉴어티,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이 같으면은 이거를 이어줘야 돼요. 이건 마이크로 사케드로 이어지죠. 그죠? 요건 점점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RF 따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케드로 이어줘야 돼요. 클로우스도 마찬가지죠. 요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도 여기서 삼각형 초클래스 잡고 이쪽으로 다시 마이크로 사케드로 뛰고 다시 일로 뛰어야 돼요. 시밀러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다 RF로 잡히지만, 이거 전체를 이을 때는 마이크로 사케드로 잡아줘야지 돼요. 프록시미티도 마찬가지죠. 이게 붙어 있으면은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이거는 이제 나눠서 인식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 하나는 RF로 인식을 하지만, 이거 전체를 붙일 때는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가 작용이 돼야 되고, 이것도 이제 그 커넥티드니스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쭉 가면서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붙어 있네 그러면서 띄워줘야 되는 거고, 커먼 페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쭉 오른쪽으로 패러하게 되어 있죠. 방향도 같고 각도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쭉쭉 파란 거를 이어 붙이고 나는데, 중간에 이게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가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어 붙이는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사케드가 작용을 하는 거고, 커먼 리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각각은 이제 RF로 다 잡지만, 이거가 이제 요 전체를 잡을 때도 뭐 이게 RF로 이
박스죠, 박스. 박스를 잡을 때는 이제 RF로 잡을 수도 있지만 박스가 커지면 이제 뭐 사켓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게 박스로 쳐져 있기 때문에 박스로 안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요것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사켓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데 남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면은 무조건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거가 나한테 어떠한 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인데 다른 거는 다 지금 이제 정션이라는 거는 다 붙어 있는데 요건 이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딱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눈길이 탁탁 가게 됩니다. 요거는 다른 거 이게 다 이렇게 테이퍼로 되어 있는데 요건 평행하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보이죠. 물론 좀 둔한 사람은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많이 훑어봐야지 될 거예요. 뭐 아예 둔한 사람은 나중에 한참 봐도 잘 모를 수 있는 거고 하여튼간에 뭐 그게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어텐션으로 잡아낸다. 오리엔테이션 이게 다 한 방향인데 이게 다르죠. 어텐션으로 잡아내죠. 길이 달라도 잡아내죠. 시머트리도 이것도 보면은 어텐션으로 이거 다르네. 그래 중간에 양쪽이 대칭이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곡선이 있는데 직선, 즉 곡선 직선 분리도 어텐션으로 잡아내는 거고, 어디션 뭔가가 이제 박스가 쳐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추가됐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인클로저 안에 있는 경우, 밖에 있는 경우 이게 눈에 탁 띄잖아요, 그죠? 이거는 크기가 작은 크기 다른 것들. 그 다음에 명암이죠. 그 어둡고 가벼운데 이게 탁 눈에 띄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 명암하고 달라요. 이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오목블록이 되는 경우고, 이건 합칠 게 없는 거죠. 합칠 게 없는 거예요. RF적으로도 합칠 게 없는 거고, 마이크로 사켓적으로 합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가 거리도 굉장히 멀고, 이게 저거 할 게 없잖아요. 이 공통점이 없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 동그란 하얀 점들을 이렇게 3개씩 묶을 수도 있는 방법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색깔이라도 다르지. 이거는 전부 하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텐션으로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쉐입이 딱 틀려져 있죠? 이것도 컬러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션인데, 모션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제 참 여기서 어텐션은 그거를 정의를 하면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성질이 서로 달라서 묶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션은 이제 모션 벡터 방향이 서로 다른 것들이죠.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제 대충 다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RF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플리시티는 이제 쪽 클래스가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F 내에서 쪽 클래스가 잡혔을 때 쪽 클래스의 원래 클래스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기법으로 이제 레고 블락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기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애가 이제 물방울처럼 돼 있는 거죠. 이거는 RF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잡혀요. 그죠? 그래서 큰 RF에서 이게 합쳐지면은 이거하고 합쳐진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팩맨처럼 돼 있는 거는 이건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스위스 국기처럼 생긴 어떤 이것도 십자가인데 좀 굵은 십자가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네고퉁이가 전부 다 RF로 잡히고 이거를 빼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RF, 큰 RF가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고 잡고 해서 더해가지고 이러한 십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레고 블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도 우리가 이거는 이쪽하고 겹치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여기서 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 같은데 많이 쓰이는 거죠. 점프하는 동물이면서 헤엄치면은 개구리고, 그 다음에 포유류면 수달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합집합이고, 차집합은 여기서 이렇게 팩맨처럼 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플리시티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쪽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레고 블록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벡스하고 콘케이브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음양으로 분류를 해요. 아까 이제 전화기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이거 이제 에즈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에즈에서의 그 이제 평균 레벨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명암을 추출을 한 거예요. 빨간색은 그 주위에 있는 것보다 더 밝은 데고 파란색은 그 주위에 있는 데보다 더 어두운 데입니다. 이거는 전에 이제 명암 파트에서 시즌1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그 RF적으로 이게 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은 일단은 두 개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러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좀 경계가 모호하죠. 이렇게 둘러싼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밝은 부분이 이제 그 좀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합치기에는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그 고해상서 해동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면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옥타브별로 처리를 하면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명암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딱 봐도 이거 사람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암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 추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딱 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사람이고 사람 얼굴이고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RF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저걸로 피규어하고 그라운드 그 물체의 경계선이 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경이죠. 뭐 물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정경하고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경으로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이해 다음과 같아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은 배경하고 정경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보면은 배경하고 정경이 굉장히 뭐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 뭐 고양이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크게 보면 개고 이거는 뭐 이게 저건지 이게 뭐 뒤쪽 몸통인지 이게 앞쪽 몸통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고 이거는 피카소 같은 그림인데 이게 옆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이거는 전체는 하나로 보이는 거고 그죠? 이거는 밑에서 보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 위에서 보면 새가 되는 건데 경계가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경하고 배경을 분리하는 그거를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규어죠. 피규어는 그라운드와 비교해서 더 물건처럼 생겼고 이거 굉장히 뭐 애매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물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촛대나 이제 사람 얼굴처럼. 그리고 더 기억하기 쉽다.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죠.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규어는 그라운드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피규어가 그라운드 앞에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건데 사실은 뭐 피규어가 뒤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라운드는 형태가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피규어 뒤에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는 끝으로 이제 피규어와 그라운드를 분리하는 윤곽은 피규어가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경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계의 소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경계가 어디에 속하느냐, 누구 거냐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배경과 정경과 배경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모든 파라메타 추출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파라메타를 이제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파라메타들은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뉴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뉴런이 이제 1000억 개가 다 나름대로의 나는 뭐를 나타내고 너는 뭐를 나타내고 얘는 뭐를 나타내고 이런 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 전체를 보면은 좀 이제 멀리 좀 크게 보면은 이거가 이제 뇌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런 강아지 그림을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을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게 속성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인수분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강아지를 인코딩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에 나온 거가 이제 결국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죠. 이거 파라메타 몇 개 정도 됩니까? 끼키야 뭐 몇백 개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차원이 몇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차원이 100×100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인코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0만 개의 차원을 한 100개나 200개 정도의 차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그러면 여기를 어떠한 파라메타들이 들어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수도 없이 이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뭐 코너 받고 변곡점 잡고 이거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얘기죠. 극점 이것도 오리엔테이션이고 선번 그다음에 이건 직선이죠. 직선인데 짧은 직선이죠. 그다음에 직선 곡선 제가 60 몇 번 세부에서 직선 곡선 분리 말씀드렸죠. 평행 대칭 그다음에 이게 등차 등비 이제 점점 커지는데 이제 뭐 등비로 커지느냐 등차로 커지느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거리가 얼마냐 그다음에 이제 세선화를 해서 이제 라인이냐 아니냐 이것도 봐야 되고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느냐 아까 게슈탈트에서 봤죠. 그다음에 같은 길이냐 두께냐 모양이냐 두께냐 이런 거 다 구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소속이 어디냐 그다음에 차폐가 됐느냐 오목별로 이게 다 구해야 되는 이게 지오메트리에 해당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구해서 이 값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밸류죠. 키가 이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밸류들을 다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제 모션은 보면은 같은 방향이냐 속도냐 발산하느냐 이제 집중 컨버지 하느냐 다이버지 하느냐 키프레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다 구해야지 되고 칼라는 또 구해야 되죠. 이거 그레이 레벨도 구해야 그라디안트 구해야 되고 같은 색 그다음에 명암도 칼라에 속하는 거죠. 이거 다 구해야 됩니다. 프로젝션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그림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저게 들어가요. 조명 들어가죠. 조명 들어가고 카메라 각도 잡고 카메라 방향 잡고 조명 들어가고 그림자 들어가고 음향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처 끄집어내야 되고 집단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이제 프로젝션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스탄시는 뭐냐면 이게 칼라나 크기 같은 거가 이제 갑자기 확 달라졌을 때 우리가 달라지면은 그거를 기존에 있는 어떤 양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게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의 기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값들을.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전부 이 파라메타를 분류 파라메타를 전부 끄집어내면은 전부 이거를 이 강아지의 그림을 전부 이러한 값들로 전부 발기발기 쪼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이 성질을 이 값들을 가지면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강아지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든 차원을 줄이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오지를 못하죠. 몇 개의 인포메이션은 좀 이제 삭제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아지를 마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가 똑같이 안 나왔죠. 비스무리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가면은 이게 전체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식 과정이냐면 이게 이게 강아지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인식 과정에 요게 강아지다, 요게 고양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이제 인식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그려냈는데 이건 당연히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려낼 수 있을 정도면은 당연히 인식에 엄청난 인식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보고 딱 보고서는 거의 이렇게 사진기처럼 그려내는 사람도 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모든 파라메타가 다 동일해야 돼, 이거 전부 추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똑같이 그려내지 않고 그냥 이제 개다 고양이다 판단하는 거는 개하고 고양이만 그거에 차별,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기서 파라메타 추출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식하는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러한 그 여기서 파라메타를 적게 추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냐 고양이냐의 어떤 경우에 문제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세상의 모든 물체, 그 다음에 또 개면 개나 이게 스피치냐 아니면 삽살이냐 뭐 아니면은 뭐 진돗개냐 이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파라메타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트랜스포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전체를 다 이제 따져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만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추리면 어텐션으로 중요 위치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타브 RF 이용해서 그다음에 파라메타들 다 인식을 해야 되고 마이크로 사켓도 넣어야 되고 이제 뭐 다 이런 식으로 물체를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 매칭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뎁스, 거리 뭐 이런 거 다 파악해서 배경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물체의 위치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뭐 항상성 대응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언어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성하는 것도 뭐 엄청난 몇 조 원의 이제 자금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인력이 투자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뭐 저는 뭐 그렇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다 정리를 해가면서 이러한 파라메타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강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씨도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 좀 이제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